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즌 1 새로운 변화 충격에 대비하라는 주제로서 우리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AI 시대 속 제약 바이오의 진료 및 처방, 영업 마케팅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 주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앞에 보시는 뉴스 기사들 함께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굉장히 경계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의료 환경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처방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더 무서운 변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AI가 환자들에 대한 이런 리피트 처방, 재처방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타주라는 곳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영업 마케팅은 어떻게 새롭게 모습을 만들어 내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부분들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 처방 구조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영업 마케팅을 하면은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런 다이그램 어떤가요? 환자, 의사, 처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처방의 구조인 것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구조가 정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마케팅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의사가 처방을 책임지기 때문에 의사에게 집중하는 영업 마케팅을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바로 처방에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개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플랫폼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는 다양한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은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들이 처방이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 왜 이 약이 처방되죠? 저는 이 약 말고 다른 의약품 처방해 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도 매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점이죠. 하지만은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의료 집단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플랫폼까지 들어왔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의사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AI 솔루션들을 통해서 처방이 이루어지는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방 결정 주체의 다변화가 제약 영업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서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또한 영업 대상의 관점이 돼야 된다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라는 부분들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바꾸는 진단 처방의 구조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되게 재밌겠죠? 기존에는 진단 영역에서 의사 경험 직관 중심적으로 했다면은 이제는 의사의 경험과 직감과 더불어서 AI 영상 판독에 대한 진단 기술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나 심포지엄들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처방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외래 추적 관찰로서만 우리가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모니터링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웨어러블이나 웹, 그다음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이런 처방에 대한 향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변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제약 영업 마케팅의 고도화는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의 단순한 의약품의 정보와 스펙들을 디테일링하는 그러한 정보 전달 수준에서 그쳤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 이상의 차별화된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차별화되는 포인트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진료과마다의, 진료 영역마다의 다양한 접근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처방 주체가 다르면요, 처방 주체와 채널에 맞는 메시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영업 마케팅에 대한 디테일 메시지를 보면은 거의 특정한 하나의 메시지로만 딱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변화되는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앞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진료과들이 있는데 내가 특정 A라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궁금한다? 그러면은 AI한테 이 정보 궁금해? 라고 질문하면은 AI가 다 알려줍니다. 어떤 것이 장점이고요, 어떤 것이 단점인지. 그러면은 영업 마케팅의 역할이 필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영업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그 진료과마다의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자의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진료 생태계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각각의 차별화되는 메시지들이 마련되어야지만이 그들의 필요성들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업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디테일링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제품의 특장점을 나열하는 것을 벗어나서 의사의 처방 패턴들이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 메시지들을 설계하는 과정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영업 담당자들이 의료인들을 방문을 해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적인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죠. 즉, 앞으로 처방 데이터들이나 이런 빅데이터들이, 앞으로 의료 빅데이터들이 공개되고 AI와 접목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진료과는 어떠한 처방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전략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영업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링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게 환자 중심적인 디테일링으로서 더욱더 강화되는 그러한 트렌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케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처방 시장의 접근들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환자 여정 기반의 캠페인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제품, 의약품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선택하게 만들게 되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채널 HCP들, 의료인들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회 심포지엄 중심에서 이미 디지털 세미나, 디지털 웨비나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미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한 채널로서 좀 더 복합적으로 만드는 멀티 채널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고민들이 더 활성화된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것이죠. AI에 대한 검색, 우리가 뭐 GEO라고 얘기를 하죠. GEO. GEO와 같은 것들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메이저 제약사들은 이미 AI에서 우리의 노출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미 많이 시작을 했고, 출발을 했고, 완성 단계에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AI에서 우리의 의약품이나 우리의 브랜드를 어떻게 더 많이 노출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직무의 영역에서 이 다각적 직무로서의 이동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 영업 마케팅이라고 해서 영업 마케팅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학술 부서도 도와줘야 될 것이고요. BD 부서의 기여도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 인허가의 부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양한 직무들이 이 영업 마케팅의 활성화와
조도화를 위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 마케팅에 대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 무조건 영업이다, 마케팅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변화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 점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케미라고 하는 키 어카운트 매니지먼트라는 이 핵심 고객 관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 앞에 보시는 것 같은 이 5가지의 메시지로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 마케팅의 구조와 영업 마케팅의 프로세스가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과거의 방법으로서만 머물 것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변화하는 의료 생태계와 처방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에 맞게끔 영업 마케팅에 맞는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접근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네요. 자, 맨 마지막에 항상 저희가 소개하는 저희 파사 컨설팅에서 추천하고 있는 도서들 우리가 함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ZC 채팅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약바이오 트렌드 앤 커리어를 검색하시면은 우리 ZC 채팅방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8시부터 함께한 우리 ZC 모닝 클래스 여러분들께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